위안부 사기가 30년입니다. 위안부 사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위안부법 폐지 위안부 피해자법에 보면 제2조 1항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이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라는 이 전제 조건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제의 강제 동원이라 할 때 일제는 일본 제국이라는 공권력입니다. 이 일본 제국의 공권력은 곧 공무를 이야기합니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안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었느냐? 1938년 제정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에는 위안부가 없습니다. 위안부는 국가의 동원 대상이 아닙니다. 위안부는 토주의 모집 대상이지 국가의 동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의연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모집 대상도 아닌 위안부를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됐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일본군은 민간인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일본군뿐만 아니라 어느 군대를 할 것 없이 군인이 민간인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인을 동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민간인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군인이든 경찰이든 공무로 민간인을 동원할 때는 반드시 문서를 교부해서 언제 어느 장소로 출두하라고 합니다. 그 문서란 결국 출두 명령서라든가 그 다음에 소집 명령서와 같은 문서를 교부해서 출두하라고 하고 만약 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무집행하는데 골고루 쫓아다니면서 특히 중일 전쟁 지역이나 태평양 전쟁 지역에서 전쟁을 하던 군인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 땅 골고루 쫓아다니면서 민간인을 끌고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군인은 만약에 거기서 나왔다면 군인이었다면 일단 그 군인은 탈영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강제로 데려갔다면 유인유기에 납치입니다. 전시와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즉결 처분도 가능한 그런 중범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집단이 여성가족부고 또 정의기억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 연말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다른 곳에서 이 정의기억연대의 사기 행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역사 부정이라고 고발했다고 합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진실 게임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역사 부정이란 저들의 역사는 옳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다. 무슨 놈의 그런 역사가 다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가열차게 저 사기꾼 집단을 이 일본 대사관 근처 율곡로 이 길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는 힘을 합쳐서 싸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언론들이 왔습니다. 아까 예고드린 대로 여가부의 실체를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여성가족부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장면을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들은 전부 그 대상이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국어사전의 어린이란 대개 4, 5세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의 아이를 이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생들까지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국가기관인 여성가족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라고 하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여기하고 여기. 소녀상은 곧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할머니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소녀상은 이렇게 비 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보호해주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일본군에게 끊임없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출을 금지당했다고도 합니다. 머나먼 타국당에 버려졌다라고도 했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4~5살 아이들에게, 한창 왕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돼서 사랑과 우정을 배우기에도 많이 부족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성폭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출 금지요? 증언집에 분명하게 쉬는 날이면 장교들과 찝차를 타고 놀러 다녔다는 증언은 그럼 도대체 뭡니까? 머나먼 타국당에 벌어졌다고요? 증거 있습니까? 그럼 계약 기간을 끝내고 돌아온 많은 수의 위안부들은 뭡니까? 타국당에서 버려지고 학살당했다던 증거 영상, 그거 성공회대 강성현 교수의 사기 조작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성공회대 강성현 교수, 이 사람이 영상 발굴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 위안부 학살 영상 발굴을 위해 서울시 예산 10억이나 쓰고 장장 3년 반 동안이나 연구하고 이 영상의 검증을 위해 6개월간이나 이 영상을 보고 또 봤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된 눈깔인지 일본군의 시체들 속에서 뚜렷하게 달린 남자 성기가 안 보였다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도 신기합니다. 이런 기적같은 시력과 실력으로 국제학술 컨퍼런스까지 열고서 이것이 조선의 여자 위안부들 시체라고 우기다니, 그러니 성공회대 강성원 교수의 최근 위안부 수업에 대한 수강 신청이 극도로 저조해서, 이건 본인의 표현입니다, 극도로 저조해서 폐강된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진실의 눈을 뜨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걸 4살, 5살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라고 준비한 만화입니다. 그림에서 총칼을 휘두르며 날뛰는 일본 군인들과 관리들에 의해 위안부들이 모두 강제로 위안소로 끌려갔던 게 사실이 맞습니까? 이런 걸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앞장서서 선동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민간 시민단체도 아닌 국가 공식기관인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거짓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우리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명백한 성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셋째로, 확인되지도 않은 역사를 마치 확인된 진실인 양 교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장전군 위안부 문제는요, 정의안에서조차도 이야기하듯이 아직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버젓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아닌 지금도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가족부에서 6.25 참전용사들이나 또는 천안함 희생 장병들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화로 제작해서 북한의 만행을 알린 적이 있습니까? 왜요? 남성들의 이야기는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여성 가족이라면서요. 여성 가족부라면서 남성은 이제 가족도 아닌 겁니까? 이러니 쓸데없는 헛짓거리로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여성 가족부를 당장에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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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사기 30년의 원흉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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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